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죠.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중요한데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60, 70대 노인 25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노인을 위한 이런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주택 가옥이 목 좋은 곳에 반찬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밑반찬과 나물 반찬, 국과 찌개 200여 종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2,000원부터 10,000원 정도 선에서 필요한 반찬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건 직원들의 연령대입니다. 60대, 70대 노인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판매하는 이곳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찬 가게 100세 밥상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이제 폐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신의 일자리 여놨어요. 뭐 아직도 할 능력이 되는데 할 만한 자리가 없었더라고요. 참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이 반찬 가게는 프랜차이즈의 조리법과 운영 노하우가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의 손맛이 들어가면서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반찬이 생각난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저희의 입맛에 딱 맞고 맛있고, 그래서 뭐 가격도 거기에 비해 가지고 괜찮은 편이고 이래서 참 좋습니다. 옆에 생겨서. 100세 밥상에는 노인 25명이 오전 반과 오후 반으로 나눠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출근해 하루 5시간 남짓 일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셔서 경제적인 소득도 얻게 되시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를 갖게 되는 어르신들은 건강도 좋아지신다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얻게 되시고 또 일자리도 함께 하시니까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달서구에만 카페와 세차장 등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점포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달서 시니어 클럽은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특정 정당 독식 정치 구도를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구시의회 의원 33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비례대표 단 1명뿐입니다. 8개 구군의 기초의회를 봐도 전체 121명 중에서 78%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호남 지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의원들로서 돼야 되는데 공천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굴러가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체장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견제의 기능이 다 사라지고 거수기의 역할만 하는 게 남아있죠. 사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단체장들이 원하는 사업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견제의 기능 자체가 없는 게 문제죠.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 정치 구도를 바꾸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걸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선거구에 도입하고 광역의회는 정당의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자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호남 지역 지방의회의 정치 다양성을 높이고 일당 독점에 따른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견제와 감시 장치가 작동됩니다. 광역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줄을 이을 것이고 지방행정권력은 아무런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부패의 악취를 풍기며 지역민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무투표 당선을 방지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비례 의석을 가지고 거기에 여성 대표성이 늘어납니까? 청년 대표성이 늘어납니까? 장애인 대표성이 늘어납니까? 하나도 기여할 수 없거든요. 차라리 전체를 정당 대표로 해가지고 명부제로 전환을 하면서 기초하고도 차별화를 하고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도 완전히 차별화를 하게 되면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의 영역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 이전에 통과돼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추석 체감 경기가 작년보다 좋지 않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업체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기업들이 체감하는 추석 경기가 부진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443개사를 상대로 2025년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해보니 응답 기업의 71.6%가 작년 추석보다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25.2%를 차지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빠진 이유로는 절반이 넘는 약 53%가 내수 부진을 꼽았고 수출 감소 21.9%, 원부자재 가격 상승 12.9%, 고물가 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사정도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 기업의 62.2%가 작년 추석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33.1%, 호전됐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추석 이후 경기 전망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42.1%는 지난해 수준,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8.3%에 그쳤습니다. 추석 체감 경기 악화 여파로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53.6%로 지급하겠다는 기업 46.4%보다 더 많았습니다. 상여금 지급 규모는 전년 수준이 84.5%로 가장 많고 축소 지급이 10.9%, 인상 지급은 4.6%에 그쳤습니다. 대신 응답 기업 4곳 중 3곳이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지급 품목으로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0일 휴무하면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에 이르지만 응답 기업의 70.5%는 정상 근무하고 25%만 휴무한다고 답했습니다. 휴무 방식은 70% 정도는 단체 연차 사용으로 쉬고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24%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10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개장한 용산역 테마파크가 2개월 만에 돌연 운영을 중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놀이시설을 보강하고 체육시설과 판매시설까지 조성해 다음 달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산역 테마파크가 다음 달 재개장합니다.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한 지 넉 달 만입니다. 기존에 있던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장에 미니 바이킹과 미니 열차 등 13가지 놀이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체육시설과 판매시설도 재개장 시기에 맞춰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용산역 전시장과 대합실 유휴 공간에 스크린파크 골프와 피클볼 등 체육시설과 함께 판매시설을 조성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용산역 테마파크는 청소년 모험시설로 지난 3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야외 광장에서 개장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달서구가 10억 원을 투자해 하이로프 39개 코스, 클라이밍 6개 코스를 갖추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호소하던 위탁 운영업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개장 2달 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새롭게 선정된 위탁 운영업체가 시설 보강을 추진한 것도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너무 규제나 이런 거 규약 때문에 임차인이 어떤 사업성 발휘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6월 운영 중단 사태의 원인을 소규모 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복합 레저 공간으로 탈바꿈한 용산역 테마파크가 지난 실패를 발판 삼아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카지노와 전당포, 모텔 같은 시설이 즐비한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강원도의 한 탄광촌 이야기입니다. 폐강 이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치한 내국인 카지노로 인해 오히려 지역의 교육 환경은 점점 열악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지역사회와 기업, 지자체의 협력으로 유소년 유도가 성장하며 학교와 지역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초중고 연맹기 유도대회, 강원도 정선의 폐광촌 사북 출신 선수들이 또 한 번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초등부 배서준, 중등부 조부건과 김슬아 선수는 각 체급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같은 성적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규모 대회에서 사북 초중학교 유도부가 잇따라 우승을 거머쥐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광이라고 하는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런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 쇠퇴 이후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선 정선군 사부급. 한때 인구가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번성했지만 현재는 4,000명 남짓으로 줄었고 초중학생 수는 300명에 불과합니다. 도박도시라는 오명 속에 전당포와 모텔 등 각종 상업시설이 자리 잡았고 아이들을 위해선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북이 유소년 유도가 만들어낸 기적으로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폐광촌에 들어선 카지노 기업 강원랜드 직원들 가운데 유도 전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재능 기부에 나선 게 싹을 틔웠습니다. 그 토양 위에 우연히 출전한 대회에서 아이들이 상위 성적을 거두면서 초중학교 유도부가 탄생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어떤 부분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본 결과 저희 예전 이제 안전상황팀이라는 부서에 제가 입사했던 부서에 그 유도 전공자들을 구성해서 처음 아이들과 이제 만나서 유도를 지도를 하는 걸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의 미래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유도부 육성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고등학교 유도부까지 창단하며 초, 중, 고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육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도부 창단 후 다른 지역에서 유도부에 입단하기 위해 전학하는 학생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 유도가 좀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좀 색다르고 좀 약간 재밌어가지고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꿈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간절함이 사그러져 가던 교육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전국체전의 다채로운 이야기. 오늘은 부산의 매력과 체전을 알리기 위해 부산시에서 개최한 쇼폼 영상 공모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전국체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쇼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는
체전의 매력과 부산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전국체전을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이자 전국체전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쇼폼 영상 속 감각적인 시선만큼이나 부산에는 눈과 귀는 물론 입맛까지 사로잡는 매력도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대회 준비에 한창인 선수들이 기력과 입맛을 동시에 챙기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선수가 추천하는 체전 보양식 함께 만나보시죠. 체조 선수들은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며 체전을 앞둔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승부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체력인데요. 선수들의 일상 속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보양식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힘을 보태고 기분까지 전환시켜주는 그 메뉴 함께 들어보시죠. 체전 부산이기도 하고 저희 홈그라운드니까 자신 있게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마음껏 펼칠 각오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이제 힘이 없거나 할 때는 가끔씩 분장어를 챙겨 먹곤 합니다. 돼지국밥 같은 거 먹어요. 고기가 푸짐하고 단백질에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돼지국밥 먹어요. 저는 밀면 자주 챙겨 먹고 부산에서 유명하니까 자주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여름 더우니까. 훈련하고 나면 체력 보충 그런 거 때문에 오리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종목은 달라도 선수들의 공통된 선택은 바로 체력을 보완해주는 든든한 보양식입니다. 불판에서 익어가는 오리고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지구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요. 체력 증진과 회복에도 좋아서 선수들이 자주 찾는 보양식입니다. 부산 바다의 대표 보양식, 붕장어 역시 인기 메뉴입니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예부터 원기 회복에 으뜸으로 꼽혀왔죠. 치열한 훈련 뒤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수들의 든든한 에너지원입니다. 부산 여름의 별미 밀면도 빠질 수 없습니다. 훈련 뒤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고 시원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선수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부산만의 특별한 보양식입니다.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돼지국밥.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데다가 훈련으로 빠져나간 체력을 보충하기에 제격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에 피로가 풀리고 내일을 준비할 힘이 생깁니다. 맛과 열정이 함께하는 제106회 전국체전.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기록을 향한 땀방울 뒤에는 체력 관리를 위해 쌓아온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일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경기장 안팎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의 빛나는 순간들을 전해드릴게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모두의 열정에 뜨거운 응원 보내주세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구 경북 에이펙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외부에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내빙한 이 열차는 11월 1일까지 3호선 전 구간에서 상시 운행하며 에이펙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주요 도로 현판과 현수막, 버스 안내방송 등을 활용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홍보하며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달서 하프마라톤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집니다. 달서구에 따르면 이번 제19회 달서 하프마라톤에는 1,407명이 참가합니다. 전년보다 1,774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월 참가 접수를 시작한 이후 보름 만에 접수가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참가자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전년보다 2대 늘려 총 8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9회 달서 하프 마라톤은 오는 28일 성서산업단지 호림강나루공원 일대에서 하프와 10km, 5km 종목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오늘 1,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모두 16편을 시상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보도와 정규 분야에서 4편을 수상했습니다. 1분기에는 수원방송이 보도한 제로에너지 건물 전기 먹는 하마였다와 동대문방송이 보도한 빌라왕 전세 사기 후폭풍 피해자들은 지금이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2분기에는 기남방송이 보도한 급증하는 경기도 빈집 8년 만에 2배가 선정됐습니다. 또 정규 분야에선 초등학교 인근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를 진단한 현장 포착 사실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해당 임순득 작가의 개인전 달성을 거닐다가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달성군청 참꽃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달성 지역의 풍경과 역사적 흔적을 수묵화로 표현한 실경 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달서구가 2025 셀프 웨딩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예비 부부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결혼 준비 특강과 상담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입니다. 서구청은 대평중학교와 중리중학교를 포함한 총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코딩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AI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진행되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조리식품과 수산물 168건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 방사능, 한우 유전자 등 모든 항목이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구 시민들은 추석 명절 동안 안전하게 성수식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